야구의 계절이 돌아왔습니다. 어깨는 소모품이다. 아니다. 어깨는 쓸수록 강화된다. 이와 같은 얘기들을 하시는 유명하신 분들이 많으세요. 그래서 그 중에서 아주 대표적인 분들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업계는 소모품이죠. 이선희 투수 코치님이십니다. 예전 분들이고 요즘 분들은 잘 모르시는 분이 뭔데 어느 정도로 유명한 분이시냐면 1975년 아시아 야구 선수권에서 MVP 우승. 70년도 네덜란드에서 MVP, 77, 78에서 슈퍼. 자, 선수를 쭉 받은 걸 보면 12년 동안 화려한 여러 가지 성적을 남기고 퇴원하셨는데 이분이 은퇴를 하시면서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투수의 어깨는 소모품이다. 나는 현역 시절 너무 많이 던져서 이제는 일반인보다도 공을 잘 못 던진다. 보통 투수들이 공을 던지는 옆에서 가서 보면요. 한 3, 40m에서 공이 오는 속도가 이제 투수가 던져서 포수한테 가는 게 145 우리나라 분들은 정도 하잖아요. 그 정도 하면 그 소리가 어느 정도냐면 글로브에 들어가는 소리가 뻑 하고 나면서 옆에 있는 게 무서워서 서 있지도 못해요. 일반인들은. 우리가 보통 그 치는 거 저기 배팅하는 데 가가지고 막 그물망에서 쓴 게 한 7, 80 정도 속도 나오니까 그 2배 속도가 들어온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얼마나 공 속도가 빠르겠어요? 그래서 그런데 반대로 얘기하시는 분 있어요. 어깨는 쓸수록 강화된다. 최근에 은퇴를 하셨지만 이분 같은 경우에는 김성근 전 감독님이십니다. 이 김성근 감독님 같으신 분들은 보시면 오비 베어스 투수 코치 82년도 베어스 감독, 84년도 돌핀스 감독. 어느 정도로 이 후일담을 얘기를 드리면 선수들이 이제 시합하고 원정을 가면 나가가지고 혹시 밤에 잠푹 안 자고 할까봐 로비에 앉으셔서 그 신문을 선수들이 잘 때까지 보고 계셨대요. 그래가지고 선수들이 몰래 나가서 맥주 먹고 들어오다가 걸려서 혼나기도 하고 그러셨다고 할 정도로 선수 관리에 아주 철저하셨던 분입니다. 근데 이제 김성광이 혹사가 이제 이런 거죠. 근데 재임 기간이 2, 3년씩 계속 있으셨는데 그 전에 감독님들이 선수를 잘 만들어 놓으셨어요. 놓으셨는데 그 선수가 있을 때 김성근 감독님 때 딱 하는 거예요. 이 ERA라고 하는 건 자책률이거든. 평균 자책률인데 자책률이 감독님이 있을 때는 3.02가 됐다가 감독님이 나가시면 5.58 거의 2배 가까이 뛰었죠. 그러니까 그 자책이 그렇게 점점 느니까 자책점이 그러니까 여기 태평야의 박재원 선수 같은 경우는 2.36에서 4 이것도 한 2배 되셨고 김성길 선수 ERA 3.0 이게 다 투수들입니다. 이와 같이 감독님이 계실 때는 낮게 좋은 선수가 좋은 몸 상태로 유지를 하고 있다가 그게 나가고 난 다음에는 그 몸이 망가졌기 때문에 그게 혹사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김현욱 선수 같은 경우 2.5에서 3.3. 이동현 선수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에서 치료를 받았는데요. 이 팔꿈치가 나갔어요. 2004, 2005, 2007년 인대 접합술 3번이나 했습니다. 하지만 2009년도에 1군으로 복귀했고 팔꿈치 다시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당시에 85, 98년도 상태에 인대가 상한 거를 이제 그때 가서 고치고 한 1, 2년 하게 되면 프로 선수들은 그렇게 한 거를 자기가 어떻게든지 고쳐보려고 주사 치료하고 그 운동하고 해서 합니다. 인대가 끊어져도 던지는 선수는 있거든요. 요즘은 흔치 않지만 10년 전, 20년 전에는 아주 많았습니다. 이 전병두 같은 선수는 이게 어깨를 다쳤는데 이제 ERA가 김성근 감독님하고 있었는데 이거 하고 나서 안 좋았죠. 그래서 이 전병두 선수 같은 경우에는 2016년도에 11년도에 수술하고 4년, 5년씩 재활을 하고 하다가 끝내 은퇴를 하였습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안 된 선수들만 얘기하면 안 되잖아요. 잘 된 선수들도 있으니까. 그 잘 된 선수 얘기를 드리면 이 정근우 선수 같습니다. 벤치 멤버로 2005년인데 2007년도에 김성근 감독님으로서 유격수로 발탁을 했죠. 실책 만화도 기용해가지고 그 해에 홈런 9개 하고 저하고 같이 그때 베이징 올림픽 가서 아주 밝은 선수입니다. 그리고 성실하고요. 그래서 정근호 선수 지금도 뭐 열심히 잘하고 있고 좋은 성적 내고 있고 몸도 아직도 빠릅니다. 최정 선수 SK 와이번스에 있었던 선수였는데 신인 시대 선수냐고 폼을 따라하고 장난이 많았는데 그리고 나서 김성구 감독님도 혼 많이 났죠. 그리고 3루수 밀탁하고 국가대표 됐고 KYB는 SSG 같은 경우에는 지금 최정 선수 없으면 안 돌아갈 거래요. 그래서 잘하고 있고 하고 있는 그런 선수입니다.
정우람 선수는 2007년도 45게임, 투구 이닝수 27, 자책점 4.28 했다가 SK의 불펜의 핵심이 됐죠. 지금 하나 있죠. 알고 있는데 아직까지 공을 던지는데 그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이제 이와 같이 같은 투수라도 경기력에 따라서 엄청나게 차이가 많습니다. 어떤 선수는 같이 조금 힘줄이 상했는데도 멀쩡히 지금까지도 잘 던지고 있는 선수가 있고, 그 다음에 어떤 선수는 어느 순간 신문지상에서 사라지고 마운드에서 사라지는 거죠. 그거 얘기를 할 때 제가 이렇게 들어보면 좋은 얘기를 해드릴 수 있는 분이 선동열 감독님이십니다. 선수도 했고 투수를 했었고 한국 시리즈 이와 같이 많은 좋은 결과를 남기시고 좋은 투구를 보여주셨던 분이신데요. 이분 같은 경우에는 무슨 얘기를 했냐면 어깨는 단련하면 단련할수록 강해진다고 여겼다. 선발과 마무리를 가리지 않고 수없이 많은 던졌던 선 감독이지만 선수 시간에 단 한 번도 팔꿈치 부상을 당한 적이 없었다. 그러면 어깨하고 팔꿈치가 문제가 없었느냐? 이런 얘기를 하죠. 지론에는 전제가 있다. 적최적의 투구폼과 밸런스로 던질 때에 한해서다. 선 전 감독은 하체 중심 이동을 잘해서 상체에 가해지는 부담을 덜어주면 많이 던져도 팔이 아프지 않다. 그래서 일본 메이저 투수가 미국 선수보다 공을 많이 던질 수 있는 선수가 이런 이유에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운동선수들이 하체 보강을 무척 많이 시킵니다. 2000년대 초반 이때까지는 하체 보강을 많이 2000년에서 2010년까지는 무척 많이 해서 그거를 덕을 봤는데 그래도 또 상하는 선수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와 같은 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해결을 해줄 수 있을까 고민들을 많이 하다가 이제 그 다음에 나온 게 이와 같은 질환을 가지고 미국과 한국, 일본 같은 데에서 이제 야구를 많이 하는 쪽이죠. 연구를 하기 시작합니다. 이게 뭐 난데없는 견갑골 운동 이상증 이게 무슨 얘기야 도대체? 근데 그 견갑골이라고 하는 거는 어깨에 있는 뼈 중에서 이 뒤쪽에 붙어 있는 뼈입니다. 이 뒤쪽에 있는 뼈에 날개뼈가 있는데 그 견갑골의 운동이 비정상적이라는 얘기죠. 이와 같은 견갑골은 운동하는 방향에 따라서 뭐 여러 가지 방향으로 5가지로 움직이는 방향이 있는데 야구 선수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2가지입니다. 하나는 이와 같이 전방으로 어깨가 처지는 겁니다. 뒤쪽 근육 운동을 평소에 보강 운동을 해놓지를 않으면 어깨가 이와 같이 아래쪽으로 처지게 됩니다. 이와 같이 아래쪽으로 처지면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공을 던질 때 이와 같이 코킹 동작을 할 때 뒤쪽에 있는 견갑골이 뒤쪽으로 후퇴를 해서 이렇게 잡아줘야 되는데 그 잡아주는 거를 잘 못하니까 뼈가 앞으로 처지는 거죠. 처진 상태에서 공을 던지면 이 뼈에 있는 부분에 견갑골의 견봉이라는 부분하고 팔뼈의 상완골이 이렇게 부딪히게 됩니다. 부딪히면서 바깥에 있는 회전근개가 상하죠. 안쪽으로는 이와 같이 힘줄이 말리면서 말린 부분에 슬랩이 생기기도 하고 그래서 그와 같은 것들이 생기면서 선수들의 어깨의 회전근개, 어깨의 힘줄이 상하게 됩니다. 또 하나는 문제는 어깨뼈가 이렇게 앞쪽으로 말리는 거죠. 보통 선수들은 이걸 말린다고 표현을 하는데 이와 같이 말리게 되면 그 비슷한 현상이 생깁니다. 뼈가 이렇게 말려서 앞쪽으로 가기 때문에 팔을 조금만 들어도 공을 던질 때 아픈 그런 증상이 나타납니다. 그러면서 아프기만 하면 괜찮은데 그 아픈 거 플러스 그 힘줄 있는 데가 계속 마모가 되면서 상하게 됩니다. 그 마모가 된 게 80, 90%가 돼서 어느 순간 뚝 끊어지게 되면 공을 던지기가 어려워지는 거죠. 이 선수를 보겠습니다. 자, 이게 공을 던지는 우투 선수였는데 뼈가 이렇게 많이 올라가 있으셨어요. 여기 이 정도 높이인데 이 갈비뼈 한 마디 이상이 위로 올라가 있었던 선수인데 자, 이 선수가 프로 선수였습니다. 26세였고 우투우타였고 10개월 전부터 아팠고 우리가 이제 이거 견갑골 이상 운동 쪽은 여러 가지 형에 따라서 치료하는 방법들이 다른데 제 1형이었고요. 상형이 있어요. 요 위치에서 히팅합니다. 요 위치에서 공을 얼리 코킹해서 코킹, 레이트 코킹이 돼서 이게 공이 빠져나갈 때 이 순간에 보통 힘줄 있는 데가 상하게 되는데 그래서 이제 저희한테 왔었어요. 와서 보면 자, 그래서 움직이는 걸 지켜봅니다. 그냥 하면 워낙 등치들이 벌크업이 많이 돼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이 팔을 들어서 움직이면 자, 여기 뼈가 튀어나오는 게 보이세요? 이와 같이 뼈가 튀어나왔다는 얘기는 뼈가 앞쪽으로 이렇게 말려 있다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말려 있게 되면 이 근육 운동을 보강시켜주는 운동을 하십시오라고 얘기를 합니다. 처음 방문 때는 이 정도 말려 있었습니다. 어깨가 이렇게 올라가 있었고 튀어나와 있었는데 이거를 재활을 2달을 시켰습니다.
보시면 자 벌써 아령 드는 자세가 다르죠. 이와 같이 잘 움직입니다. 이와 같이 움직이고 튀는 근데 아직까지 뼈는 조금씩 튀어나오고 있어요. 두 달이 됐더니 뼈 모양이 있는 게 됐는 게 지금 조금 있고 4개월을 재활을 했습니다. 자 보세요. 뒤쪽에 뼈가 견갑골이 바깥으로 빠져 있던 게 많이 들어왔습니다. 여기에 가운데 근육도 많이 서 있죠. 처음입니다. 뼈가 이렇게 위로 올라가 있던 게 양쪽 높이가 맞고 좋아졌어요. 이와 같이 4개월이 되면 우리가 이 올라갔던 뼈가 정상적으로 내려오게 되면 공을 던져도 힘줄이 있는 부분이 뼈에 가서 걸리지를 않는 거죠. 걸리지를 않으면 코킹의 각도가 뒤쪽으로 충분히 많이 넘어갈 수 있고 그 많이 넘어간 각도에서 공을 더 세게 잘 뿌려줄 수가 있습니다. 올라갔던 뼈가 내려왔죠. 이와 같이 되면 이런 선수들은 공을 열심히 던져도 크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아까 선동열 감독께서 얘기한 하체 밸런스 얘기하고 요즘은 강조하는 게 이렇습니다. 견갑골 주위 근육의 밸런스가 이루어진 상태에서 훈련하고 투구를 하면 그거는 아까 얘기한 김성근 감독님 말처럼 어깨는 강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밸런스가 깨져서 평소에 보강 운동을 안 해서 어깨가 아까 같이 이렇게 처져 있는 어깨가 되어 있는 운동선수는 그거는 자명하죠. 그와 같은 상태로 계속 공을 던지게 되면 하체도 보강이 그런 선수는 안 돼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유연성도 떨어져 있을 거고 공을 던지면 어깨의 회전근 때는 상하죠. 그런 경우에는 어깨는 야구 선수에서 소모품이 됩니다. 여러분께서는 어떤 길을 택하시겠습니까? 김광현 선수처럼 3개월마다 개인 코치를 붙여서 쫓아가는 그리고 3개월 동안 열심히 운동해서 메이저리그까지 가는 그런 선수가 될 건지 아니면 저녁 시간에 나가서 맥주 한잔하는 선수가 될 건지 운동은 자기가 노력한 만큼 거두게 되어 있습니다. 열심히 걷어서 소모품이 아닌 어떻게 되든지 강화시키는 쪽으로 운동을 열심히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간단하세요. 거울을 2개를 준비하시면 되세요. 아령 한 2kg짜리를 잡고 거울을 2개를 해놓고 앞에다가 작은 거울을 하나 놓고 누굴 보고 들고 있으라 그러고 자기가 움직여 보는 거예요. 움직여서 이렇게 움직여서 처음에는 안 나타나요. 시간이 지나면서 서서히 10번에서 20번 정도를 하게 되면 근육의 힘이 없어지는 선수들이 있어요. 없어지는 분들.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뼈가 제 위치에 있다가 서서히 바뀌기 시작해요. 그럴 때 뒤쪽에 뼈가 비정상적으로 견갑골이 튀어나와 있으면 그거는 견갑골 운동 이상증이 있는 거죠. 하체는 어떻게 문제가 돼 있는지 본인이 스스로 측정하는 방법은요. 거울 앞에 서서 한쪽 다리를 들고 스쿼트를 해보는 거예요. 스쿼트를 완전히 앉는 것까지 90도까지 아니고 한 45도를 10번 정도를 할 때 골반이 가만히 있는지 골반이 돌아가는지 처지는지를 보셔야 됩니다. 그와 같은 걸 골반이 처지거나 가라앉거나 돌게 되면 그거는 자기의 그 발을 한 발로 지탱해 주고 있는 고관절, 하체의 근력이 떨어진다는 얘기거든요. 많은 선수가 그래요. 많은 선수가 프로 선수들도 조차도 근육을 상체에 많이 키워놓고 하체가 안 커져 있어서 이게 하게 되면 이게 골반이 이렇게 떨어지는 거예요. 다들 힘드니까 이게 떨어지고 그 다음에 주저앉고 이렇게 되는 경우가 있으니까 그건 그렇게 보시면 되고 유연성 같은 경우는 간단해요. 자기 손바닥을 바닥에 무릎 펴고 예전에 윗몸 앞으로 굽히기 있죠. 그 굽히듯이 굽혀서 손바닥 정도가 닿는지를 한번 보여주는 거예요. 손바닥이 닿는지. 손바닥이. 윗몸 앞으로 굽혀서 손바닥이 닿는지를 보면 그거는 유연성, 더 이제 복잡하게 볼 수 있는 방법은 많은데 가장 얼른 보려면 그런 것들을 보면 그거를 측정을 해서 자기 몸에 이상이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감사드립니다.